네, 뉴욕 증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에서 분위기를 알아볼 수 있는 시그널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민지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었는데 간밤 증시는 좀 분위기가 확 쏠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부터 미국의 중간 선거가 시작됩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공화당의 승리를 예견하듯이 좀 움직여줬는데요. 네. 공화당 승리 관련 수혜주는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고 반대로 민주당 관련 수혜주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판이 흔들리고 있는 미국 증시 상황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의 투심은 공화당 쪽으로 좀 확 기운 모습인데 왜 그런 겁니까? 일단 미국의 민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미국 증시의 수혜주가 어떨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양당의 정책을 살펴보는 방안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보시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별 선호도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경제 쪽에 공화당이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예. 반대로 민주당은 환경과 낙태권 쪽으로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배경, 이런 차이점을 보시고 미국 내의 여론조사를 함께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왜 이 공화당의 민심이 집중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가장 많이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다음이 고용과 경제, 총기 규제, 낙태권과 환경이죠.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런 정책적인 차이점이 확실하고요. 여론 역시도 경제 관련된 이슈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한 투심도 왜 공화당의 무게를 두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의 바이든 정책은 인플레이션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심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별로도 이런 투심이 좀 확실하게 작용을 했는데 오늘 미국 증시에서 좀 등락을 보였던 종목들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공화당의 승리를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급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통 에너지 대표주인 엑손모빌과 쉐보론이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원유 생산 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IPO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국에서 원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그러니까요. 나오면서 예. 이제 국제 유가가 잠시 하락을 했는데 공화당의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오히려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네. 또 공화당이 우세하면서 트럼프가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그래서 트럼프판 SNS 업체인 이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의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66.48%나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다가오는 15일에 플로리다에서 연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때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때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할 당시에 이제 선언을 했던 어떤 시나리오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공화당 수혜주들 흐름과 일단 민주당 수혜주들 흐름, 민주당의 이제 지지를 받는 어떤 종목들은 흐름이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일단 민주당 관련주들은 또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의 주력 정책 관련 주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전기차와 이 태양광주가 대표적인데요. IRA의 대표적인 수혜주인 테슬라 5%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고요. 예. 이 전기 트럭을 생산하는 니콜라 역시도 3.3% 하락했습니다. 태양광주로는 퍼스트솔라와 인페이즈 에너지가 각각 4.1%, 4.8%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민주당 관련 정책을 세부적으로 봤을 때도 이 수혜주와 피해주들이 명확하게 좀 나뉩니다. 민주당이 현재 추진하는 정책으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혜택 보장 제도가 있죠. 이 우버 등 단기 계약을 하고 일하는 노동자들도 피고용인으로 간주해서 최저임금이나 사회보험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이 정책이 추진되게 되면 대형 플랫폼들의 인건비가 무려 2에서 3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우버와 리프트 등의 주가가 10% 넘게 빠지기도 했죠. 이번에 공화당이 승리하게 되면 이 법안이 통과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형 플랫폼 기업에는 더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별로는 이렇게 좀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는데 증시 전반으로 보자면 사실 오늘 시장 상황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월가에서는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우선은 공화당이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월가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화당의 중간 선거 승리 이후 시장
시장의 반색도 기대하는 모습인데요. 네. 모건 스탠리는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말에 S&P 500 지수가 최대 10%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정책적인 변화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투자 회사 베어드는요,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정책적으로는 이 세금 인상이 물 건너갔고 인플레이션을 키울 수 있는 재정 지출 정책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확실히 인플레이션 잡기에는 공화당 정책이 더 맞다 이렇게 보는 심리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사실 중간 선거가 끝났다고 해도 불확실성 요인이 완전히 좀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미국 네. 증시 상황이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먼저는 중간 선거 이후 당장 10일에 미국의 10월 CPI가 발표가 되죠. 12월에 FOMC를 앞두고 두 번의 물가 지수 발표가 남았는데 그중 하나가 발표되는 겁니다. 만약 이번에 물가 지수가 꺾이는 모습을 좀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이 증시 반응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월가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예. CFRA에서는 CPI 상승폭이 정점이었던 6월에 9.1%였다. 9월에 8.2%에 이어서 10월에는 7.9%로 예상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CPI 상승폭이 줄게 되면 증시는 폭등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설명했습니다. 이 미국의 중대한 행사인 중간선거 결과가 내일이면 발표됩니다. 미국 증시 향후 전개를 결정할 중간선거 결과와 함께 또 곧 발표될 미국 CPI 참고하시면서 시장 상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여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미국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자동차나 친환경 관련주들의 주가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양원 모두에서 승기를 잡을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약화할 전망입니다. 공화당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 속에서 부진한 증시와 기업 활동에 새로운 활력이 일 거라는 기대감도 생깁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정책 수혜주로 꼽히며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던 산업과 기업이 더 이상 그 지위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부 수정 또는 유예 가능성입니다. IRA가 완전 백지화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미 제정된 법안을 변경 또는 폐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승인이나 의원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위로도 유명한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선거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유예나 일부 수정에 대한 기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나 일부 2차 전지, 태양광 등의 친환경 관련주들의 주가가 영향권 아래 놓일 전망입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은 IRA가 발표된 9월 이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줄어든 만큼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는 IRA 3년 유예 개정안이 미국 양원에서 발의됐다는 소식 이후 이틀간 각각 2%가량 오른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 블록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이슈가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철 금속이나 기계 업종 등의 수혜를 전망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